안녕하세요, 마시즈입니다. 기다리던 책이 도착했습니다. 2018년 상장 코스닥 기업 분석.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 종목을 5분 정도 살펴보고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증권사에서 그냥 나눠주기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증권사의 이제 거래 수수료가 거의 뭐 0%에 가깝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뭐 그냥 나눠주는 부분 좀 사라져가지고 이제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서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뭐 정이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절에 뭐 증권사에서 막 선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그렇게 좀 많이 없어졌네요. 예. 기업에 대한 요약 분석한 자료는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포탈의 그 증권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HTS 상에서 이제 기업 분석 자료들이 뭐 요즘 잘 나와 있죠. 뭐 재무 차트도 나와 있고 뭐 재무 정보들도 요약해서 굉장히 비교 분석해서 잘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 책을 뭐 2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사서 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뭐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긴 한데 이 책을 보는 데는 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 종목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책에 이 기업 정보가 이제 한 페이지에 그 사업 설명서부터 해가지고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본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런 책을 이제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보지 않으면은 보던 종목만 계속 보고 관심 가는 업종만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는 측면에서도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 번씩 다 둘러보면은 업종별로다가 또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업종의 움직임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홀로 호황인 기업들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자동차 업종이 뭐 굉장히 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도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죠. 실제로다가 이제 만약에 고평가된 회사,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이제 고평가된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평가된 회사들이 한 업종 내에 이제 몰려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미하게 좀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자료들이 다 사라져요. 뭐 차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다트에 기본적인 분석 내용 자체는 나와 있지만 회사 설명이라든가 뭐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과거 이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과거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한테 피인수가 돼요. 근데 그 피인수 주체가 과거에 상장 업체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를 이 책자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되면은 망하기 전에 이제 그 경영했던 이력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뭐 재무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횡령의 뭐 조짐이 보였다거나 갑자기 부채 비율이 뭐 크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유보율이 막 갑자기 낮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집중하면 한 2주 그리고 이제 길어지면 한 달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종목을 5분에 걸쳐서 이제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기업으로 시작하는 업체들을 간략하게 선정해 봤습니다. 1차 선정 포인트는 재무하고 그리고 실적 증가예요. 여기 보면은 결산 실적이라든가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우상향하는가 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무나 부채 항목에서 이제 유보율이 좀 높다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업체들을 상대적으로 먼저 좀 선정을 해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 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부채 비율이 좀 높거나 뭐 정말 성장하는 회사라 가지고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돈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재무 구조라든가 안정성이 높은 회사 중에서 거기서 또 잘 되는 회사를 또 뽑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마음을 좀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보고 이 중에서도 제조업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는 부채 비율이 막 100%, 200% 가까이 되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제 원자재에 가까운 재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예외로 해가지고 부채 비율에 대한 좀 허들을 좀 높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0에 가깝지만
이게 뭐 실제 자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만약에 실적의 안정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제외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천 종목을 다 돌아보고 대략 한 100개? 예, 100개 정도 회사를 골라봅니다. 뭐 까다롭게 골라내는 것 같은데 뭐 알 수 없는 뭐 제 취향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제 마음이죠. 근데 대략 정도 한 10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가치 투자 베이스의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보다 보니까 확실한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가치 투자 베이스 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여기서 2차 이제 검증을 통해서 한 대략 한 20에서 30 종목을 최종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자, 1차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책을 보고, 이 책자를 통해서 첫 페이지서부터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이제 관심 있는 회사들을 여기다 이제 적는 거죠. 적을 때 이제 그 네이버 증권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 맨 처음에 이제 가비아라는 회사가 나와서 가비아의 뭐 10년 차트를 좀 봅니다. 이게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경기순환 사이클을 타는 이제 형태의 기업인지 보기 위해서 보고, 현재의 시가총액하고 가격을 보기 위해서도 네이버 증권을 열어서 이걸 같이 봅니다.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이 책이 제작되는 시점이 빨라야 뭐 9월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하고 한 달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에서 귀찮지만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같이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그 신한증권 HTS를 이제 켜가지고 회사의 이제 그 10년 재무제표, 10년 재무제표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신한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업 분석이 있을 때는 뭐 가장 서비스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업 개요, 재무 분석, 뭐 투자 지표, 이렇게 업종도 비교하는 제 차트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도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참조해 줍니다. 이 두 번째로다가 1차로 선정된 100종목에서 이제 20에서 30종목을 골라낼 때, 이게 2차로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가치나 재무적인 부분은 좀 깊게 안 봐요.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대외 변수가 올해 발생한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올랐다. 유가가 올랐으면 이제 유가가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이제 뭐 환율이 이제 변화가 이제 큰 폭으로 있었던 해 같은 경우는 그 환율 변화에 따른 이해 관계라든가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IT가 뭐 대호황이다. 그렇으면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관련 이제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가중치를 좀 이제 좀 주고요. 그리고 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뭐 유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높은 평가를 이제 준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종목을 최종적으로 한 20에서 30종목 정도가 선정이 되면은 일단 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뭐 노트에 적어놔가지고 이제 이제 뭐 수시로 보고, 그리고 HTS 상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가끔씩 이제 뭐 주가를 보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지켜보다가 어떤 뭐 저도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뭐 바로 관심 종목이 됐다고 해서 뭐 주식을 사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는 이거보다 또 훨씬 더 많은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 오늘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진 이력 뭐 이런 것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이제 뭐 조사하고, 그리고 뭐 사업 구조라든가 경쟁사와 또 비교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또 제가 시작한 방식이 아니라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 같이 시작하고 이제 그때 당시 한 5년 정도 사무실을 같이 썼던 이제 투자 동료였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저랑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분이 그냥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책을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뭐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처음으로다가 2010년도에 100종목 정도를 뽑았었는데, 제 의견도 가미해가지고 둘이 이제 20종목을 그때 최종적으로 해서 정리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1800 대장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 첫 번째로 제 블로그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 3월 정도에 제가 이제 중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와, 그냥 뭐 지금 뭐 경동 나비엔 이제 한때 7만 원 정도 찍었다가 지금 한 4만 원? 4만 원 가까이 하고, 그리고 뭐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주이기 때문에 한때 좀 올랐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동원 FMB도 한 50만 원 가까이 갔었죠. 2012, 13년도까지 이제 증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랬던 것도 있지만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뭐 꽤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루트로닉 같은 회사는 제가 이제 4,000원대에 사서 4,200원에 팔았나? 근데 이게 또한 7만 원 가더라고요.
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하나타임월드도 그렇고 10년치 주가를 봐보면은 괜찮았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도 이제 10월달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 방식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한 100종목 정도를 한번 다음 방송에 한번 올려볼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댓글로 해가지고 이 기업은 어떻다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걸 또 참조로 또 한번 또 연구를 해보고. 근데 절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종목을 사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도 될 만한 회사들이다, 이 정도의 관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이제 직접 이제 탐방을 갔었던 것들이라든가, 간단한 이제 직접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평도 좀 올려놨었네요,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정리했던 거를 이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봐도 좀 그럴싸한 것 같네요. 그때의 교훈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했는데, 1. 오르는 기간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말라, 이런 얘기였네요. 2. 업황을 고려하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거나 투자 시나리오가 훼손된 업체를 적시에 제거한다. 일단 선정됐다고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면서 변화하는 사항을 반영하라,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3.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투자 아이디어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단순한 주가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2010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거의 3-4개월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시각이 좀 약간 굳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정관념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투자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기초를 쌓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투자 연구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